자녀가 부모에게 일시적으로 돈을 빌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자는 줘야 될까요? 아니면 언제까지 갚아야 될까요? 그리고 차용증, 말이 많은 그 차용증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속 시원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글이냐면요, 양경섭 세무사님의 절세비법 136, 자녀가 부모에게 일시적으로 돈을 빌릴 때라는 글인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숫자가 136이나 있잖아요. 제가 자주 보고 있는 칼럼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원포인트 레슨으로 내용은 되게 길지 않고 짧은데 핵심을 딱 담아가지고 탁탁탁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민경미 기장님께서 조금 이게 편집을 하신 것 같고, 이분이신 것 같아요. 세무그룹 온세 대표 세무사님, 상속증여 부동산 전문가, 이걸 이제 재산세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좀 특화되신 분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볼게요. 부모에게 돈을 빌린 경우 이자를 줘야 한다. 이게 바로 탁 들어가게 결론부터. 군더더기 없이 그냥 곧바로 들어갑니다. 자,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빌린 경우에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이자를 줘야 된다. 그렇지만 이자를 주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는 경우가 있다. 괜찮은 경우가 있다. 자, 언제 볼까요? 다음의 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이거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뭐냐면 증여재산가액, 대출금액 곱하기 4.6% 빼기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 원칙적으로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거? 이따가 계산 좀 해볼게요. 원칙적으로 이자를 주지 않으면 2억 1700만원까지 빌려도 증여세가 없고, 이자를 준다면 1000만원 미만 정도는 깎아도 불이익이 없다는 거다. 그래도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부모에게 3억 원의 돈을 빌렸다면 연 380만원을 초과해서 이자를 주면 증여세가 없는 것이다. 한번 보죠. 연 3억이래요. 연 3억. 자, 3억이면 법정 이자율이 얼마예요? 4.6%죠. 그러면은 3억에 대해서 4.6% 계산을 해보면 1380만원이 됩니다. 1380만원. 자, 그런데 여기에서 얼마를 주고 요거에 대해서 남은 금액이 1000만원보다 작으면 괜찮대요. 1000만원보다 작으면 그럼 얼마예요? 요게 1380만원이니까 여기서 380만원보다 초과해서 플러스 알파로 해서 요거를 딱 빼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게 1000만원보다 이하가 아니라 미만, 낮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괜찮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괜찮다. 증여세 과세 안 된다. 요게 이제 그 차액에 대해서 연간 그 금액이 1000만원이 안 되면 괜찮다는 거거든요. 자, 그럼 우리 좀 몇 가지 더 응용해가지고 좀 볼까요? 잘 봐요. 자, 내가 3억을 빌렸어. 마찬가지로. 그리고 4.6%를 원래 줘야 돼. 근데 내가 좀 이자를 좀 낮추고 싶어요. X값. 요 X 이자율을 얼마로 할 거냐. 이렇게 해서 낮춘 금액이 연간 1000만원보다 작으면 괜찮겠죠. 예를 들어서 원래 법정 이자율을 4.6을 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원래는 또 세금도 내야 되고 하니까 이자 소득에 대해서도 신고해야 되고 하니까 그냥 우리는 2.6만 가자 이렇게 한 거죠. 2.6으로 가자. 그럼 2.6으로 갔으니까 이 차액이 얼마예요? 바로 2.0%에 대해서는 내가 이자를 적게 준 거잖아요. 그럼 상대방에 대해서 이게 증여 이슈가 생길 수가 있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왜? 3억에다가 내가 적게 준 2%를 적용해보면은 얼마예요? 600만원이잖아. 600만원. 그럼 결국 이 금액이 1000만원보다 작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괜찮다라는 거죠. 괜찮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부모에게 2억 원을 빌리고 이자를 아예 안 주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일단 밑에 내용 보기 전에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부모에게 2억 원을 빌리고 이자를 안 주면 어떻게 될까? 괜찮을까? 안 괜찮을까? 괜찮을까? 안 괜찮을까?
똑같아요. 요 방금 제가 했던 거하고 똑같이 하시면 돼요. 자, 2억 곱하기 원래 줘야 되는 이자가 4.6%인데 안 줬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그냥 4.6을 다 그냥 안 줘버린 거네?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2억 곱하기 4.6% 그러면은 920만 원이네. 그럼 이게 1000만 원보다 작네. 미만이네. 맞죠?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1000만 원보다 낮으니까. 괜찮죠? 매년이에요, 매년. 연이자가 연이자. 연이에요, 연. 그래서 작잖아요. 1천만 원 미만이니까. 괜찮아. 근데 이게 이 세무사님 의견 봐봐요. 국세청에서는 이자를 주지 않으면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추정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 상담에서는 본인 그 케이스에서는 예를 들면 월 2만 원 정도 조금이라도 이자를 주도록 권장하고 있다. 요렇게 피한다는 거지. 재밌네 이거. 우리가 이론상으로는 내가 적게 줘도 되는 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이니까 920만 원에 들어와서 80만 원이나 더 적게 준 거잖아요, 지금. 괜찮아. 괜찮은데, 요 세무사님은 그래도 이제 조금 더 조심하자라는 그 개인적인 의견으로 한 2만 원 정도는 근데 좀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 세무사님 이거?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모셔보고 싶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 해결이 됐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연간 1000만 원 미치면은 괜찮다. 영 찜찜하면은 월 몇만 원 정도. 근데 야, 이거 받으면은 부모님이 어떤 말씀을 할까? 2억이나 빌려주는데 됐다 이 자식아, 네가 해라. 그럴 수 있겠다. 요즘 2만 원이면은 부모님 두 분이 나가서 식사도 잘하면 못해요. 뭐 칼국수가 뭐 10,000원 정도 하는데. 자, 그 다음 차용증 작성해야 됩니까? 차용증은 작성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필수사항이 아니다.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 차용증을 작성하더라도 거기에서 뭔가 벗어나거나 괜찮거나 그런 거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차용증을 작성했는지에 대한 입증 방법으로 공증, 확정일자, 내용증명 발송 등을 하도록 하고 있다. 요즘에 확정일자도 많이 받던데, 뭐 우체국이 아니라 그 동사무소 가서 뭐 하는 경우도 있고, 우체국 같은 데 가서 뭐 내용증명 하기도 하고, 공증은 좀 괜히 쓸데없이 돈만 비싼 것 같아요. 여기 나오죠? 공증은 비용이 많이 들어 대부분 채택하지 않는다. 저는 어떻게 말하죠? 이메일로 주고받으셔라. 문자로 그냥 주고받으셔라. 그거 입증 뭐 조작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네이버 뭐 다음 카카오 뭐 서버에 들어가서 조작을 하겠어요? 우리가 무슨 그렇게까지 프로들이 아니잖아요. 그런 거에 있어서는, IT에 있어서는. 그죠? 아니면은 그 주민등록 초본이라든가 인감 같은 거 떼면 그 발행일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발행일자 나온 거랑 차용증이랑 같이 나오게 해가지고 찍는 거지. 옛날에 그 뭐 신문 하면은 그 날짜 해가지고 같이 찍은 것처럼. 약간 좀 아날로그 방식이긴 한데, 혹시 아나요? 그 세무공무원이 그런 것도 좋아했지?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차용증은 있으면 좋은 거지, 반드시 해야 되고, 차용증은 작성해야 돼요. 차용증은, 죄송합니다. 차용증은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빌리고 언제까지 갚다 구체적인 내용을 적었기 때문에 차용증은 작성을 하는 게 좋다. 차용증을 작성을 하는 게 좋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제3자가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어떤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 뭐 공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선택사항이다. 근데 이왕이면 해두면 좋다. 이겁니다. 아이고, 좀 틀릴 뻔했네. 죄송해요. 자, 그러면 차용기간을 얼마나 작성해야 되나? 자, 차용기간은 5년 이내에 단기로 작성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 장기로 하면 증여세를 과세할 염려가 있다. 그리고 실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국세청 보도자료에 봐도 걸린 케이스를 보면은 상환기간을 30년으로 하고 무이자로 했다는 거죠. 이거는 안 갚겠다는 거죠. 안 갚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는 하지 말고 가급적 5년 이내에 단기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부모에게 자녀가 일시적으로 돈 빌릴 때, 예를 들면 3개월만 딱 그 핫머니 아주 단기로 3개월 1억만 빌리고 갚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경우에도 똑같이 차용증 작성하고 확정일자 내용증명 발송으로 입증하는 걸 추천하다. 요 경우에는 3개월이니까 이자는 안 줘도 될 것 같다. 원래대로라면은 1억에 4.6%니까 얼마입니까? 1억에 4.6%니까 460만 원이고, 3개월이니까 곱하기 3 나누기 12 하면은 115만 원이에요. 115만 원인데,
뭐 이 정도는 그냥 안 해도 되죠. 어차피 연간으로 한다고 해도 1000만 원도 안 되고 하니까. 자, 왜냐면 세무조사 나오는 시점에는 이미 갚았을 거지 않냐. 3개월만 단기간 쓰니까. 그래서 요 정도는 이자 안 줘도 큰 문제 없어 보인다. 개인적으로 증여세 추징의 가능성이 낮다는 얘기다. 오케이. 자, 이걸 말이죠. 여러분들이 짧지만 핵심적인 내용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외우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외우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 외우실 필요가 전혀 없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내가 모르는 제3자에게 돈을 빌려준다라고 생각하고 그 입장에서 나라면 어떻게 할까 생각하면 답이 딱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연습을 좀 해봅시다. 자, 여러분이 저에게 3억을 빌려준다 합시다. 3억. 자, 그럴 리 없는데 여러분이 저에게 3억을 빌려준다 해봐요. 3억. 자, 일단 물어볼게요. 빌려주실 분. 자, 3억 빌려주실 분. 빌려주실 분. 없잖아요.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왜 그 자녀한테 아니면 부모에게 그렇게 막 합니까? 일단 여기서 없어요. 일단 여기서 없어. 자, 100번 양보해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3억을 빌려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차용증 쓰겠어 안 쓰겠어요? 아, 당연히 쓰죠. 왜 안 써요? 저를 뭘 믿고 여기 유튜브에서만 봤는데. 그쵸? 그래서 차용증을 반드시 써야 된다. 자, 이제 차용증을 씁니다. 어떻게 쓰겠어요? 다행히 저의 인적사항, 여러분도 인적사항 해가지고 여러분 A, 제가 B, 그래서 A가 B에게 3억을 빌려주고 뭐 담보까지? A가 B에게 3억을 빌려주고 그 3억을 이자를 받겠죠. 이자 얼마 받으실 거예요? 이때는 얄짤 없겠죠. 무슨 4.6에서 얼마 내리고 이런 거 안 할걸요? 그냥 얄짤 없이 그냥 4.6 받으실 거예요. 그쵸? 4.6%. 그리고 저 이자를 얼마에 한 번씩 받으실 거예요? 1개월에 한 번, 아니면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당연히 1개월에 한 번이지. 게다가 특약을 넣겠죠. 만약에 2번 이상 연체하면 저한테 뭐 내용 증명 보낼 거고, 뭐 이자 가산세 뭐 그 추가로 이자 더 붙일 거고, 맞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이자 이제 한 달마다 드립니다. 4.6%씩 3억에 대해서. 원금 언제까지 갚으면 좋을까요? 원금 언제까지 갚을까? 원금 언제까지? 자, 1년, 3년, 5년, 10년. 답 나오죠? 보통 1년 할걸요? 길어봤자 3년 정도? 봐요. 1년 나오잖아. 바로 나오잖아. 이렇게. 1년 바로 나오잖아. 방금 저한테 했던 거를 그대로 똑같이 하십시오. 자녀한테. 아시겠죠? 어지간하면 빌려주지 마세요. 어지간하면. 근데 정사정을 하면 이자 꼬박꼬박 다 받으시고요. 이자 꼬박꼬박 다 받으시고, 이자 칼같이 한 달, 뭐 매월 25일, 뭐 매월 10일 칼같이 받으십시오. 2달 이상 연체하면 뭐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원금은 가급적 1년, 3년 이렇게 단기간에 갚으라고 하세요. 그걸 이해하시고 요 기사를 다시 한번 보면은 너무 쉬워.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외울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외울 필요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외울 필요가 하나도 없다. 맞아요. 그렇게 될 거예요. 술술 익혀요. 술술 익혀.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죠? 아씨, 한 5억 정도 빌려주고 싶은데, 그냥 주고 싶은데, 겉으로는 빌려주는데 실제 속마음은 주고 싶은 거지. 이자 뭘 4.6이야. 안 받아도 되는데, 아씨. 그러면 안 받아도 되니까 가장 적게 받을 수 있는 그게 뭐지? 그러니까 4.6에서 막 X값 넣어가지고 1000만 원 미만으로 해가지고 막 계산하고 하는 거지. 그쵸? 그리고 원금은 뭘 원금을 받아. 어차피 얘 돈으로 어차피 갈 건데 한 30년 넉넉하게 하지 뭐. 근데 그렇게 하면 걸린다고? 그럼 에이씨 어떻게 하지? 5년으로 해가지고 받은 척을 해볼까? 막 그렇게 머리 쓰다 보니까 이제 꼬이는 거지 이제. 그래서 자녀에게 이렇게 하실 때 물론 이제 잘 되라는 뜻으로 도움 주고 싶고 그거는 제가 이해는 하는데 할 때는 좀 칼같이 하십시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외우지 말고 원리를 이해하면 생각보다 쉽게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정보, 유용한 정보 받으시려면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정보 계속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라이브 들으시는 분들은 계속 잠깐 남아 있으시면 두 번째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에 참여하고 싶으시면은 알림 설정 하시면 되고요.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근데 제가 시간을 좀 정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은 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